안녕하세요. 자연인 변호사입니다. 이곳은 제가 아주 이렇게 단골로 찾는 아닐라오에 있는 스쿠버 다이빙 샵입니다. 제가 이제 변호사지만 스쿠버 다이빙을 아주 오랫동안 해왔다는 거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요. 스쿠버 다이빙을 하면서 경치 좋은 곳을 찾아서 그냥 눈으로 보고 또 마음으로 느끼는 그런 즐거움도 있지만 또 이렇게 카메라에 기록하는 그것도 또 하나의 스쿠버 다이빙을 즐기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오늘 들은 이 카메라는 올림푸스 TG6라는 카메라인데요. 뭐 그냥 주먹만 하다 그래서 콤팩트 카메라라고 하죠. 이게 아주 튼튼합니다. 그래서 제가 등산할 때 이렇게 휴대폰에 이렇게 넣는 주머니가 있습니다. 등산 배낭에 거기다 이제 꽂고 다니면서 장마 여름에도 찍고 겨울에 눈 내릴 때도 찍고, 다른 분들은 이제 그 카메라에 물이 들어가면 안 되는데 이것은 방수입니다. 수심 15m까지 제가 요것만 들고 갔는데요. 카메라가 물속에서 작동이 됩니다. 물론 그 깊이 들어가도 침수가 되지 않습니다. 고장이 안 납니다. 작동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수심을 좀 더 깊은 곳에 가져가서도 작동을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케이스를 만듭니다. 요 카메라 제조 회사에서 이것도 같이 만들어서 이게 하나의 세트가 되어 있습니다. 요렇게 되어 있죠. 요걸 요렇게 케이스에 집어넣으면 되는데요. 자, 오늘은 이렇게 내가 수중 사진에 한번 도전하고 싶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제 나름대로 그냥 아마추어로서 생각하는 또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입문으로서 이제 필요한 그런 정보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수중 사진을 즐기기 위해서는 먼저 스쿠버 다이빙에 그런 상당한 그런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경험이 있어야 되고, 왜냐하면은 사진에 너무 몰두하다 보면은요, 내가 물속에 있다는 것 자체를 잊어버리게 될 수 있어요. 또 이렇게 내가 다이빙 시간이 너무 오래 경과해서 상승하는 타이밍을 놓칠 수도 있고요. 또 내가 너무 이렇게 몰입되면은 주변 사람들을 배려할 수도 없고요. 일단 내가 스쿠버 다이빙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물속에서 뜨지도 않고 가라앉지도 않는 중성부력을 맞출 수 있어야 되고요. 오리발을 마구 차가지고 흙탕물을 일으켜도 안 되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마스크 안이 깨끗해야 내가 여러 가지 내가 촬영할 것들을 찾을 수도 있고요. 일단 마음이 편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스쿠버 다이빙의 그런 실력.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내가 어떤 공부를 할 때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석사, 박사 과정들이 쫙 있잖아요. 스쿠버 다이빙도 그런 오픈워터, 어드밴스, 여러 가지 그런 자격이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조금 고급 기술을 배우게 됩니다. 제가 이것저것 많이 해봤지만 결국은 돈을 들여서 좀 강습을 받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이 카메라 메커니즘을 이해해야 됩니다. 파워를 켜고 끄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진 찍을 때 여러분들 휴대폰으로 풍경 사진도 찍고요, 또 인물 사진도 찍고요, 요리 사진도 찍죠. 또 내가 저기 어디 콘서트 갔다면은 동영상도 찍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다입니다, 사실은요. 풍경, 인물, 음식 사진, 또 가수들 공연하는 거, 동영상 찍는 거. 이 카메라로 육상에서 이와 같은 것들을 충분히 연습해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혹시나 수중 사진에 도전하고자 한다, 내가 비행기 예약을 했고 리조트에 언제 갑니다, 기다리세요, 이번에는 내가 카메라를 들고 갑니다, 아니면은 카메라가 없는데 좀 빌려주세요. 사장님들 카메라 빌려줍니다. 빌려달라 그러면은요. 왜냐면 이게 고장 날 일이 거의 없습니다. 물에 빠뜨려서 분실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먼저 휴대폰 대신에 이 카메라 누구한테 빌려서라도 껐다 켰다, 그 다음에 풍경 사진, 인물 사진, 음식 사진, 또 동영상, 이것을 충분히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이 카메라를 이 하우징 안에 넣고 이 하우징 밖에서 이제 파워를 껐다 켰다 하고, 그 다음에
모드를 이제 동영상 모드, 풍경 사진 모드, 인물, 또 음식 사진 찍듯이 작은 그런 바닷속 알록달록한 생명체들을 찍을 수 있거든요. 카메라에 대한 그런 숙달이 필요합니다. 스쿠버 다이빙 실력 첫 번째, 두 번째는 카메라 조작, 세 번째는요, 자, 피사체에 대한 지식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수중 생명체를 좀 알아야 됩니다. 가끔 이제 그런 뭐 물속에서 스쿠버 다이빙 하다가 마구 만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는 이렇게 막대기 같은 걸 들면서 쿡쿡 찌르는 사람이 있는데요. 다 보이지 않는 이 수중 생명체들입니다. 터치하지 말고 보호해야 됩니다. 아, 요거는 요런 특징이 있다. 특히 물고기 같은 경우 찍기가 참 어렵거든요. 처음에는 산호, 가만히 있는 산호를 찍는 게 좋습니다. 제가 한번 오늘 이와 같은 콘텐츠를 만든다 생각하고 수중에서요, 초보자의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풍경 사진에 대해서만 제가 쫙 찍어 봤습니다. 풍경 사진 찍는데 대체로 이제 낮에 찍을 때는 프레시 없어도 되죠. 그렇지만 밤인 경우에는 프레시를 터트려야 될 수가 있습니다. 수중이라는 곳이 햇볕이 이렇게 수면에서 반사되고 또 1m, 2m, 3m 들어갈수록 흡수돼 가지고 한 10m 들어가면은요, 이 본래 색깔이 재현이 안 됩니다. 햇볕이 있어야 재현이 되는데요. 그래서 인공광을 터트려야 이 생명체의 본래의 색이 재현되거든요. 그래서 수중 사진은 사실은 라이팅 기술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조금 고급 수준이니까 오늘 라이팅 기술은 배제하고 물속에서 내가 몸을 컨트롤하면서 이 풍경 사진 찍듯이, 우리가 풍경 사진 찍을 때 가장 중요한 게 흔들리지 않는 거죠. 뭐 핀을 땅바닥에 이렇게 박는다라든지, 또는 몸을 이렇게 꽉 붙잡는다라든지, 또는 하다가 딱 우주인처럼 중성구력을 정지된 상태에서 두 손을 들고 찰칵 이렇게 찍는 게 중요하거든요. 일단 우리가 풍경 사진 찍을 때 나무도 찍고 숲도 찍고 뭐 동물도 찍고 또 기차 타고 가면서도 찍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요. 제가 수중에서 만나는 다양한 것들이 형태 위주로, 요거는 꼭 우리가 가야산에 등산을 가면요, 만물상이라고 있습니다. 눈사람도 있고요, 뭐 별의별 공룡도 있고요, 별의별 모양이 다 있는데, 수중에서 이렇게 이 죽은 산호들이나 살아서 움직이는 산호를 보면은요, 꼭 이게 우주인 같기도 하고 동물 같기도 하고 귀엽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런 모양들을 제가 다양하게 한번 찍어 봤으니까요, 이따가 제가 오늘 수중에서 찍은 여러 가지 사진들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수중 촬영을 한 카메라에서 메모리 카드를 빼내 가지고 휴대폰으로 바로 옮겼습니다. 요즘 와이파이로도 바로 이렇게 카메라에서 휴대폰으로 사진이나 동영상을 전송할 수 있고요, 또 리더기가 있어서 휴대폰 충전하는데 꽂아 가지고 메모리 카드에 있는 정보를 이 휴대폰 카메라, 휴대폰의 내장 메모리에 저장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스쿠버 다이빙이 먼저 전제가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수중 사진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스쿠버 다이빙을 할 때 일반적인 공기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수중 촬영은 아무래도 수중에 좀 더 오래 머물게 되니까 나이트 록스가 유리합니다. 나 같은 경우는 오래전부터 32% 나이트 록스를 사용하고 있고요. 다이빙 컴퓨터에도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어서 일반 공기를 사용하는 것보다 좀 더 오랫동안 수심에 머무를 수가 있습니다. 자, 보트에서 입수했으면요, 이 카메라를 들고 입수를 하지 말고 안전하게 내가 먼저 수면에 뛰어내린 이후에 보트로부터
카메라를 넘겨받는 것이 카메라가 좀 손상되지 않는 방법이 되겠죠. 서서히 입수를 해서 어느 정도 바닥에 닿게 되면 거기서 이제 장비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BC를 내 몸에 짝 맞게 이렇게 고정시키고 또 부력 체크를 완료한 이후에 이제 좀 마음이 안정된 가운데 수중에 적응이 된 가운데에서 이제 카메라 파워를 켜고 이제 카메라 모드가 이제 수중 모드인지 육상 모드인지 한번 체크를 하셔서 수중 모드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수중 모드에서 이제 버튼을 눌러서 광각, 접사, 현미경 모드 한 번씩 눌러 보시고요. 또 프레시 버튼을 눌러 가지고 프레시를 온, 오프를 해보는 것으로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펀다이빙이라고 하죠. 이렇게 재미삼아 다니는 다이빙의 경우에는 마치 이제 그런 가이드 투어 하듯이 앞에 깃발만 보고 이 문화 유적지를 따라다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사진 찍을 여유가 없죠. 가급적 리조트에서 이 보트는 그냥 펀다이빙, 이 보트는 촬영팀 이렇게 나누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제가 이곳에서 지금 다이빙하는 곳, 이 리조트 다이브X에서도 그렇게 엄격하게 촬영팀과 펀다이빙 팀으로 나눠서 보트를 배정하고 손님들, 고객들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촬영팀에 가급적이면 합류해 가지고 나보다 먼저 시작한 고수들로부터 좀 배우는 것이 좋겠죠. 구경만 하는 것도 많이 배우게 됩니다. 지금 제가 오늘 찍은 사진들을 보고 있는데요. 먼저 이렇게 자연광으로 촬영한 사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가끔 보면 이제 똑같은 사진이 한 번은 자연광으로 찍고 한 번은 내장 후레쉬를 터트린 그런 사진들을 눈치챌 수 있을 겁니다. 수심 10m 이내에 햇빛이 잘 비치는 곳에서 저 멀리 물 색깔도 나오고 그래서 제법 큰 산호 위주로 광각 촬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수심이 깊어지면 이 접사 모드를 통해서 움직임이 적은 누디 브랜치 등 이런 색상과 모양이 이쁜 것들을 위주로 이제 촬영을 하시되 이 접사 같은 경우에 랜턴을 사용하거나 카메라의 내장 후레쉬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사진이 너무 칙칙해가지고 볼품이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내장 후레쉬를 사용해서 터뜨려서 이 피사체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색을 재현시키고 있습니다. 접사 촬영할 때 요즘에는요, 이거 랜턴보다는 전용 스트로브가 있습니다. 스누시라고 하거든요. 스누된 백스캐터라는 회사에서 만든 스누시 있고요. 이곳 다이브엑스에서는 그냥 이렇게 고객들에게 대여해 주기도 하니까요. 또는 스누를 몇 개씩 갖고 있는 촬영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렇게 구경하면서 이게 뭐냐고 자꾸 물어보면 몇 수 가르쳐 주기도 하고 흔쾌히 장비를 빌려주기도 합니다. 참 이렇게 수심이 얕은 곳에서 이런 고기들이 무리지어서 이렇게 노는 모습을 보면 참 천국이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 이쁘고 귀엽고 육상에 있는 분들은 참 이런 구경을 할 수 없으니 참 안타깝죠. 예. 이렇게 동영상을 찍을 때 몸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카메라가 조류에 의해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이 기본이겠죠. 내 몸이 일단 편해야 됩니다. 호흡도 편해야 되고요. 마음도 편해야 되고 움직임도 자유로워야 됩니다. 가끔씩 이제 모래벌에 들어갈 때가 있는데요. 그러면 성게들이 나타납니다. 가시에 찔리면 6개월간 고생합니다. 주변을 확인해서 성게들이 있으면 극히 조심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제 정말 성게들도 없고 다른 장애물이 없으면 접사 사진 찍을 경우에는 우리 군대에서 사격하죠. 엎드려서 자세처럼 두 팔을 팔꿈치를 딱 붙이고 그렇게 카메라 셔터를 누르는 게 좋고요. 지금 이 동영상 촬영 같은 경우는 제가 오리발을 땅에 딱 고정시키고 두 손을 이 하우징을 꼭 붙잡고 이제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방금도 후레쉬를 터뜨렸다가 후레쉬를
안 하고 자연광을 썼다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비교해 보시고요. 이런 모양도 참 여러분들이 의미를 부여하기 나름입니다. 다양한 인형이 있죠. 인형 가게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일부러 그냥 보통 때 같으면 지울 사진도 함께 넣었습니다. 요렇게도 찍고 저렇게도 찍고. 왜냐하면은 물고기 같은 경우는 계속 움직이니까 여러 컷을 찍어야 그 중에 마음에 드는 한 장의 사진을 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셔터 누르는 순간에 이제 카메라가 흔들리니까 육상의 풍경 사진 찍는 분들은 이제 릴리즈를 해가지고 이렇게 뭐죠, 새 줄로 쫙 된 거 가지고 꾹 누릅니다. 카메라를 안 건드리고요. 우리 수중에서는 또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반 셔터로 초점을 서서히 맞춘 후에 방아쇠 당기듯이 천천히 눌러야 되는데 한 손으로 하게 되면 흔들릴 수 있으니까 한 손을 꼭 받추는 것이 좋습니다. 동영상을 제가 일부러 오늘 많이 올렸습니다. 이렇게 접사나 현미경 모드에서 보다도 이렇게 접사로 이 수중에서 마주치는 이런 뱀, 거북이, 물고기 떼들 참 기록하고 또 휴대폰으로 옮겨서 큰 화면으로 보는 게 정말 나만이 이렇게 느끼는 그런 만족감이 되고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거리가 되죠. 가급적 저렇게 물고기도 두 마리가 있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는 좀 외로우니까요. 가급적이면 하나 있을 때보다는 두 마리가 나타나길 기다리고요. 이 녀석, 엔젤피쉬는 제가 정말 숨을 죽이면서 공기를 내품고 몸이 뜨지 않게 한 이후에 쭉 다가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공기 숨 쉬는 소리가 부글부글 나니까 이제 물고기들에게는 이제 놀랄 수가 있으니까 도망가게 됩니다. 그래, 이런 것도 좀 숨을 어느 정도 내쉬고 몸이 뜨지도 가라앉지도 하는 중성부력을 맞춘 상태에서 접근하는 것들도 하나의 요령이라면 요령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번 카메라를 찍다 보면요, 카메라가 열이 많이 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겨울철 실내 온도가 높아지면 유리창에 어떻게 되죠? 성에가 끼거나 습기가 끼죠. 하우징에도 습기가 끼게 됩니다. 그 안에 습기 제거제를 넣어야 되고요. 후레쉬 대신에 랜턴을 이용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경우는 노출이 오버되고 노출이 부족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노출을 조절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육상에서 이렇게 뭐 꽃사진 찍는 분들은 마이너스 0.3, 0.5 모든 사진을 그렇게 약간 노출 부족으로 찍기도 합니다. 수중 사진에서도 이와 같은 상황이 가능하거든요. 어떤 경우 랜턴 빛을 아주 강하게 비추면은요, 노출 보정을 마이너스 2.0까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나를 가이드해준 가이드를 보고 사진을 찍으니까 저보고 이제 좋은 포즈를 이렇게 취해줍니다. 다이빙 할 때 이렇게 나와 함께 하는 일행이 어떻게 보면 나의 생명을 지켜준다. 그래서 이제 영어 표현을 씁니다. 나의 버디 시스템. 2대1로 다이빙 하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계속 관찰을 하고 특이한 행동을 보이지는 않는지 서로 OK 사인 아시죠 여러분? 손가락 이렇게 동그라미 짓는 거, 엄지손가락과 집게 또는 엄지손가락과 가운데 손가락을 모아서 OK 사인을 주면 너 괜찮니? 그러면 또 해답에 나 괜찮다. 또는 공기 게이지가 있습니다. 내가 공기통에 공기가 얼마 남아있는지 그 눈금이 나와 있거든요. 보통 200바 눈금에서 시작하는데 그게 이제 150, 100으로 줄고 50 정도 되면 한 30분 정도 쓰면은 이제 50바 남았으면 다이빙 할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상승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도 이제 내가 챙기기도 하지만 같이 다이빙하는 일행이 이와 같은 상대방의 남은 공기 잔여량도 챙겨주고요. 이렇게 저 거북이가 나타났다 그러면 이제 주먹을 쥐고 엄지손가락, 새끼손가락을 펴가지고 이렇게 흔듭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거북이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못 보고 지나칠 수도 있는데 같이
이 다이빙하는 일행이 가르쳐 줘서 이렇게 여기 거북이가 있다. 그럼 거북이를 동영상 찍기도 하고 거북이를 배경으로 이제 그런 기념사를 찍기도 하고요. 이 거북이가 먹이 활동을 많이 합니다. 죽은 산호를 먹는데요. 저렇게 죽은 산호를 입으로 이렇게 쪼아서 먹는 것을 쭉 촬영하면은 그것도 재밌습니다. 이 거북이가 이렇게 쪼게 되면 거기서 부유물이 나오니까 그것을 먹으려고 또 저렇게 고기들이 또 거북이 입가 쪽으로 많이 달려듭니다. 특히 아침에 일찍 첫 번째 이제 다이빙을 할 때 아침에 이 동물들의 이 수중 생명체들의 먹이 이 사냥이 아주 활발하거든요. 뭐가 보이시나요? 저 멀리 보일 듯 말 듯 물고기 떼들이 있습니다. 바라쿠다 떼들인데요. 뭐 거리를 안 주면 할 수 없죠. 멀리서라도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게 되고요. 저렇게 후레쉬를 터뜨리니까 눈송이처럼 멋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다뱀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제가 바다뱀 영상을 많이 올리는데 제가 워낙 좋아하기도 해서 그렇습니다만 가끔 공격 성향을 보이는 경우도 있어서 가까이 접근하지 말기 바랍니다. 그래도 이제 바다뱀을 볼 때마다 약간의 두려움과 더불어 어떻게 저렇게 모양이 줄무늬가 저렇게 생겼을까, 또 그렇게 S자로 유연하게 물속을 유영하는 그런 자유로운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물속에서 중성부력을 맞춰서 이렇게 뜨지도 않고 가라앉지도 않고 이렇게 물속을 자유롭게 유영하면 얼마나 좋을까 흉내 내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촬영한 곳은 필리핀 마닐라에서 한 3시간 정도 떨어진 해안가입니다. 한국으로 말하면은 인천공항에 이제 내려서 3시간 정도 이동하는 안면도쯤 되는 곳입니다. 배를 타고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제법 안전한 곳이죠. 공항에 내리면 리조트에서 나온 픽업 승용차나 봉고차가 나와 있습니다. 팻말을 들고 손님을 기다립니다. 공항에서 바로 이제 리조트 차를 타고 이동하기 때문에 시내는 들리지 않습니다. 뭐 치안 얘기하는데 저는 치안 때문에 걱정해 본 적이 없습니다. 뭐 다른 일을 할 게 없습니다. 그냥 밥 먹고 다이빙하고 자고 쉬고 뭐 그냥 음악 듣고, 어떻게 보면은 한 일주일간 이런 생활을 하게 되면 이러한 휴식의 효과가 거의 한 4, 5개월, 6개월 간다고 봐야 됩니다. 이곳 아닐라오의 이 바다는 이와 같이 광각 사진을 찍을 만한 그 지형, 그러니까 수중의 지형이 정말 다양하고요. 또 접사를 찍을 그런 생명체들도 정말로 많습니다. 쌀알 만한 것들이 얼마나 다양하게 있는지요. 우리 눈으로는 찾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접사 촬영에 있어서는 내가 나의 노력으로 피사체를 찾는 것 차라리 포기하고 이곳에 수중 사진가를 위한 접사 촬영 가이드들이 따로 있습니다. 이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서 1대1로 이렇게 매치를 해서 수중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전혀 접하지 못하는 그냥 깜짝 놀랄 만한 접사 사진을 얻을 수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초보를 벗어나서 수중 사진을 어느 정도 해서 내가 이제 이 조만한 콤팩트 카메라 TG6 같은 조만한 콤팩트 카메라보다는 이제 육상 카메라 있죠. 왜 렌즈를 교환할 수 있는 DSLR 디지털 이제 그 DSLR 카메라를 가지고 하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수중 사진 입문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 마치 스냅 사진 찍는 그런 기분으로 쉽게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스쿠버 다이빙이 더욱더 재미있고 또 지속 가능하게 되기를 바라며 이곳 아닐라오 지역의 스쿠버 다이빙 샵 다이버엑스도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